자, 두 번째 시간, 무효행위,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교재 관련해가지고 179페이지입니다. 핵심 이론 교재 179페이지, 무효의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20일 날 계약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이 등기를 가져다가 을은 병에게 팔았다. 매매를 이유로 제3자 병에게 팔고 선의의 3자에게 이 등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겼다.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되어진 상태라고 했을 때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을을 거쳐서 병한테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이 계약에 대해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취소의 의사 표시는 이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 이 소유권은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소유권의 복귀다. 소유권의 복귀, 다른 말로 여기에서 유인성 이렇게 불렀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 만약에 지금 의사 표시를 했는데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 날짜는 6월 7일 날 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6월 7일 날 했는데 취소하게 되면 바로 효력은 취소의 효과. 이 취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거죠. 소급 무효라고 하는 것은 6월 7일자로 무효의 취소의 의사 표시를 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4월 20일자로 소급해 갖고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소급 무효니까 취소하게 되면 소급 무효가 되니까 4월 20일자 6월 7일 날 취소의 의사 표시를 했지만 그 효과는 처음부터 소급이란 말은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4월 20일자 계약서를 쓴 날짜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 그랬습니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반환하고 매수인이 받은 등기하고 점유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대금과 등기 이전과 점유 인도는 동시에 바꿔야 된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은 동시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있다면 받은 이익 전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선의의 매수인하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선의의 매수인과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거 돌려주면 된다 이거죠. 현존이익 남아있는 거 돌려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악이었다. 악의에 매수이 된다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를 지금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받은 이익 전부는 원물 받았으니까 원물 반환을 여기서 원물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 이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 원물에다가 그다음에 금전 받은 게 있다면 금전일 때는 이자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이자 돌려줘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4개로 국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라고 그러는데 제착 4강이라고 하는 4가지 사유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 4개를 법정 취소 사유라고 그래요. 이 4가지가 법정 취소 사유다. 그러면 이 법정 취소 사유 요걸 가지고 취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고 제한 능력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 계약을 하고 다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직접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리인이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2가지로 볼 건데 대리인과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있습니다. 취소하면 되는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어요. 예외적으로만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 대리권 외에 법률행위를 취소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리권 하나를 더 받아와야 된다. 이걸 우리가 특별수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로서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에게 취소권이 있는데 승계 중에서 이게 지금 특정 승계가 있죠.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게 있고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 승계죠.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교환 이렇게 받은 게 특정 승계인데 이 사람들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소권자를 6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착 4강 대승 이렇게 6명을 우리가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착 4강 대승 6명 취소권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계약의 직접 상대방, 계약에 이렇게 직접 상대방한테 하거나 또는 이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 사망을 해서 이 상속인이 있다. 포괄 승계가 일어났죠.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확정돼 있다면 이 상속인에게 하면 됩니다. 다만 누구한테 하면 안 되냐? 제3자 전득자에게는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전득자가 현재 등기 갖고 있는데 이 3자에게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취소는 계약의 직접 상대방한테만 해야 되고 제3자나 전득자에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지금 취소를 했는데 취소 사유가 4개란 말이죠. 그래서 4개 중에서 만약에 착사강,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무효라 그랬단 말이죠. 무효라 그랬는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 취소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거죠. 절대적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니까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만약에 취소를 했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그러면 요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이유로 취소했다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니까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한테 넘어간 등기도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착사강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니까 대항할 수 없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해는 여기까지 물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느냐.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정확하게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제착 4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착 4강.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죠. 알면서 뭐 했냐 그랬더니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요런 상태를 임의 추인이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취소 안 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 취소하지 않고 추인한다. 추에 인정한다. 제착 4강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고로 추인, 임의 추인은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이거죠. 취소권의 포기다. 고로 추인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나면 확정 유효가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인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왜?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임의 추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인데, 자,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가 추인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것이 이제 법정 추인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희경, 담양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교재를 잠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로 가서 거기 맨 밑에 거기 지금 거기 2번에 취소의 원인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 취소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착오, 사기강박, 착사강이죠. 이건 상대적 취소니까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그럼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은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시킨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 법정 대리인과 포괄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이지 전득자 3자는 아니다. 아까 여기 했습니다만은 계약에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나 전득자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취소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 기간에 대해서는 요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법률행위 한 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거거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취소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요 취소를 행사하는 요 3년, 10년은 제적 기간이기 때문에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 자, 요거를 응용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돼요. 만약에 만 17세에 해당하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만 17세의 이 청소년이 지금 법률행위를 했다.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랬으니까 지금 요 청년이 성년이 되려 그러면 성년이 돼야 추인이 가능하니까,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가, 그러면 성년이 돼서 추인하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2년이 더 있어야 되죠. 2년. 그래야 성년이 되니까 여기다가 3년. 이렇게 3년이니까 합하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만 17세 이 청소년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바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지금 만 17세니까 성년이 되면 2년이 되면 추인권이 생기고, 그때부터 다시 3년이니까 합쳐서 5년입니다. 그래서 이 17세의 청소년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5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5년이 지나면 취소권 행사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79페이지 하단부에 거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80페이지 맨 꼭대기 하니까 취소는 형성권이다. 이 이야기하겠죠. 형성권이란 말로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거기 이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근데 거기 4번에 일부 취소다. 법률행위의 취소인 부분과 취소가 아닌 부분을 나눠졌을 때 취소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무효가 가능하다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건데 그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란 말은 나눌 수 있다. 분할 가능성이에요. 가분적이거나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그 계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효력은 일부만 생긴다. 그래서 민법 187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라고 하는 그 법리가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거기 빨간색 4번에 취소의 효과로서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다. 요거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이란 말은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은 계약서 쓴 날 40일. 취소는 6월 7일로 했지만 처음부터 무효라고 했으니까 4월 20일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거죠.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인데 선의와 거기 교재를 한번 볼까요? 선의면 받은 이익, 현존이익에서 반환한다. 악이면 받은 이익의 전부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고 제한능력의 특칙 그걸 잘 보세요. 제한능력자라는 것은 우리가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능력 특칙으로서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현존 한도에서 반환한다. 요거죠.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현존이익 남아있는 거 현존이익만 돌려준다. 우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지금 돈 받은 것을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로 쓰고 1,0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 그럼 현존이익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 생활비로 쓴 건 현존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500만 원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현존이익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전부 받은 이익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나왔는데 추인은 추후에 인정하는 것인데 요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저것이죠. 자, 그래서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뭐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추인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 이야기죠. 취인 후에는 취소 못한다. 취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과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는 겁니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다만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가 벗어난 후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그거를 갖다가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벗어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건데 법정 대리인이 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예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예외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 그러라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서 보듯이 만 17세인 이 청소년이 지금
추인을 하려 그러면 성년이 돼야 되니까 2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 대리는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막바로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법정 대리는 막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44조 추인의 효과, 취는 취소 원인이 종료됐다. 그 종료를 지워버리고 소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 다음부터 법정 대리인의 취소는 원인이 종료가 아니라 지워버리고 소멸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종료가 그 종료로 되어 있는 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료를 소멸로 바꿔주시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물론 그 뭐 종료나 뭐 소멸이나 같기는 합니다만은 법 조문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종료에서 소멸로 법 조문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조문 자체 그거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181페이지입니다. 자, 181페이지로 가서 거기 이 박스가 첫 번째 박스인데 박스 밑에 개념이 추인이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추인이라는 게 뭐냐? 취소권을 포기한 거다라고 썼어요. 취소권을 뭐 한 거라고요? 포기.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소권의 포기가 추인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요건, 원칙,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여긴 또 종료를 소멸로 고쳐놨네요. 예.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맞아요.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사기를 당한 자는 사기를 안 후에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추인의 원인이 소멸된 후라야 추인할 수 있다. 예외, 그 예외가 중요한데 그 예외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건 전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요거죠.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추인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요 법정 추인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 3번 문제, 프린트물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다. 가분적이란 말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가분적,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맞네요. 판례입니다. 이거 이 판례 내용은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두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여기 취소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추인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의 포기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추인했다는 소리예요.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맞네요. 3번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중단과 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제척기간이므로. 그래서 3번 질문 맞는다. 3번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은 단기 소멸 사유로서 이것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제척기간. 그래서 3번 질문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요약
거기 179페이지 맨 밑에 말이죠. 179 맨 밑에 3번의 취소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형 앞엔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3번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제척기간이므로. 요 3번 이해 못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3번 잘 정리하시고요. 자, 4번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 미성년자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직접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추인은 미성년자 상태에서 추인을 못해요. 그런데 추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취소를 물어봤어요. 추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취소를 물어봤으니까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직접 취소가 안 되고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취소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하거나 이래야 돼요. 그거 요 4번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5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에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약만을 사기로 취소할 수는 없고요. 그 법률행위 전부를 다 취소해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이것도 판례이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5번 다시 봐드릴게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을 때 특약만을 사기로 취소할 수는 없고요. 취소하고 싶으면 법률행위 전부를 다 취소해야 되고 특약만의 취소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조금 주의를 해서 봐 주시고요. 여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게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취소하고 추인하고 여기 이제 되게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그랬는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 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되니까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자, 미성년자 상태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이렇게 직접 추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되니까 미성년자가 뭘 해야 되냐 했더니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하든가 아니면 미성년자 상태에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든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 취소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은 미성년자 상태에서 직접 추인하지 못한다.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추인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미성년자가 취소의 원인이 돼서 그게 소멸되고 난 다음에 소멸되려고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하던가 아니면 성년이 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던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취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와서 지금 법정 추인 부분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 추인 부분, 이 부분 쉬었다가 와서 좀 정리를 하고 법정 추인입니다. 이 법정 추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쉬었다 와서 이 법정 추인과 조건과 기한 여기까지 해서 총칙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와서 마무리할게요. 예.